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키워드 특강을 가지고 만나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분량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개사법은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죠. 이건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에서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최소한 80점 이상 득점하자 이렇게 하는데, 최근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80점 이상 득점하는 게 쉬워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75점 이상은 득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키워드를 지금 현재 책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중개사법이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이해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정확하게 이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망친다면 시험은 결국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걸 이제 부담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이고, 이제 당락에 2차 과목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느끼는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특강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중개사법을 공략할 수 있을까?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 문제의 유형은, 여기서 장난을 치고, 여기서 장난을 치고, 이 지문엔 이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보이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핵심적인 그런 지문들을 이제 빨리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가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요, 기출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33회를 대비하지만 33번의 기출문제가 누적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요,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기출지문들에서 약간씩 응용하여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잘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지문으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디가 키워드고 어느 단어가 나와야지만 이게 맞고 틀리고, 이걸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5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충분히 하시면서 고득점을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지금 블랭크가 있고 OX형, 이다, 아니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OX형 지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랭크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괄호형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쓰지 말고 연필 같은 걸로 이제 답을 한번 쳐보고, 지운 다음에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의 중요한 부분들은 매매할 필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이걸 갖다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숙복이 지금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도 너덜너덜할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많은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여 계속 숙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필로 쓰고 다시 지우고, 다시 이 지문에서 뭘 묻고 있고 어느 지문이 핵심 지문이다, 이걸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첫 시간은 지금 총칙이죠. 그러니까 총칙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챕터 1, 우리 총칙이에요. 총칙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하나,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중개대상물은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내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제 1번 지문입니다. 자, 땡땡이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병행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뭔지 아시죠? 이거는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중개의 정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개를 암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출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출발한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중개라 함은 중개란 이렇게 나오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면 공인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빼고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병행이 꼭 나오고 이걸 알선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요소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알선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은 000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뭔지 아시죠? 중개업이다. 그래서 2번은 이제 중개업이 정답이 됐는데 중개업은 키워드가 뭐냐?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의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요소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예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죠. 땡땡땡땡이란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공인인계사를 말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공인인계사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자격 취득이에요. 다른 말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를 말하죠. 그럼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인계사는 다른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키워드다. 이게. 자, 그럼 이제 4번 지문으로 갑니다. 4번 지문. 땡땡땡이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아시죠? 이것도 개업 공인인계사입니다. 그럼 개업공사는 뭐만 나와야 돼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인인계사는 자격 취득만,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자, 이제 소속공사 용어 의정인데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괄호 열고 개업공사인 법인에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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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그죠?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키워드가 소속된 공인인계사로 말 그대로 갑니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존에 관한 용어의 정의죠. 그럼 중개보존이라 함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중개보조는 꼭 명심할 게 출발점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죠. 이게 출발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중개보조는 키워드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거.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그리고 단순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이 말이. 이게 바로 포인트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렇게 단순형을 냈을 때는 이 키워드를 꼭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인인계사 이제는 용어의 정의 6가지를 다 봤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또 OX형 문제 유형이죠. 공인인계사에는 외국 법에 따라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죠.
그러니까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하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질문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사이다 아니다? 아주 요즘 잘 내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내고 있는데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요. 이 자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죠.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든 단순 업무만 보조하든 이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맞죠? 이다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판례 태도죠. 그러니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으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이 꼭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나오면 이 키워드가 사회 통념상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우인한교의 단 1회 건물 임대차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인한교의 단 1회가 떴죠. 그러면 이거 우인한교의 단 1회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인한교의 1회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나와야 되죠. 이게 바로 연결되는 지문이에요. 그죠? 알아봤고요. 자, 그럼 11번 지문으로 갑니다. 거래 당사 간의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러면 지역권은 중개상 권리가 맞죠? 권리가 맞고 지역권이 떴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에 해당한다. 이것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1번 이렇게 지역권 알선 이건 중개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러면 이 질문은 키워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13번 질문으로 갑니다. 공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죠.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그거 아닙니까?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중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로. 그럼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죠. 그럼 용어와 관련한 셈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취득하는 자도 포함된다.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개화자로 했죠.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니까 외국법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 틀렸죠?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죠. 1번 그럼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 키워드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죠.
그죠? 그러니까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틀렸죠.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알아보시겠어요?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사는 소속공사가 아니다. 자, 지금 사원이란 말이 나왔죠. 사원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계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는 소속공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죠. 해당한다. 소속공사죠. 그래서 키워드가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4번 질문입니다. 중개보조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바로 X 나가야 되죠. 중개보조는 출발지를 뭘로 해야 된다?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해야 되죠. 아닌 자로서. 그래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출발점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해야 되는데 역시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럼 5번 질문. 개업공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서의 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했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럼 중개 행위인지 여부를 지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이 나와야 되죠.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된 여부에 판단해야 된다. 그럼 맞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 이제 5번이 된 것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신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이 단순형 6개 용어를 정확하게 키워드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지문들 이제 7번 섭 지문은 전부 다 지금 최근에 응용되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반복하여 숙지하고 키워드가 문제를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다 봤고요. 테마 2 중개대상물로 가겠습니다. 뭐 중개사물은 최근에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내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득점을 해야 되니까 올카반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럼 중개사물 이제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키워드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럼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것이 뭐다? 이것이 분양권이죠. 그죠?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개사물이 맞죠? 그죠?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럼 키워드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그죠? 그리고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거는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죠. 그래서 이걸 받들어 권리금을 수사락 중개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이것도 중개보수 규정도 적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죠. 콘크리트 지반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그러면 이게 키워드가 쉽게 분리철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정착물의 대표 주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그럼 이건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에요. 이거는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죠. 중개사물이다죠. 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등기한 수목집단. 등기한 수목집단이 뭐예요? 이게 임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맞습니다. 자, 그럼 5번이에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분리된 수목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수목집단은 명인 방법이 되어 있거나 등기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수목이에요.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뭐 당초에 쉬워서 어디 중개사물은.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로 갈까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이에요. 대토권. 그러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특권의 거래를 소개했어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규제의 효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게 포인트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예요. 그럼 이 토지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중개사물이다. 그죠? 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공법상 제한,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그래서 이렇게 하천구역, 이런 식으로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면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다. 자, 이제 8번 갑니다. 금전채권은, 금전채권이죠, 그럼.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죠. 판례의 태도였죠.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가죠.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거는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죠. 그러면 지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 그럼 이제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는 거죠. 제한이. 그러니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 경매 개시결정 듣게 되어 있다. 그래도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거나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그럼 모두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10번입니다.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그러면 미채굴의 광물이죠. 미채굴의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이거는 국유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한다. 그러니까 미채굴의 광물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예요.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미등기 건축물이죠.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건물, 무허가 건물이죠. 그러면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물이다. 건물인 이상은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빈출 지문을 위주로 하여 이제 요거는 사실상 키워드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높인다면 유치권이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요즘 이제 오류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짚어만 드리면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근데 유치권의 성립 자체는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의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죠. 이건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상속 자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상속된 토지예요. 된다 안 된다? 상속된 토지는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똑같아요. 저당권 되죠. 근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건설기기가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난이도가 이제 높아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출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의 태도들, 그러니까 분양권,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금전채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중개사물에 해당할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32회 때 작년 문제였죠. 그러면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미채굴 광물은 이거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하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적 가치, 권리금을 받도록 중개했다. 이거는 해당하지 않죠. 예, 그래서 X.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목은 명인망목을 갖췄거나 등기가 된 것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역시 해당하지 않고요. 지목이 양호장인 토지예요. 그럼 토지는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지목이 양호장이라도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그럼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주택이 철거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의 이주택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이죠, 이거. 그럼 대토권이죠, 이거는. 그러므로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정답은 4번이었어요. 뭐 당최 쉬워서. 자, 그래서 이제 총칙,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암기해 주시고,
팔레트도 정리해 주시고 키워드 꼭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걸 염두에 둡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만 이제 주의하면 되고 주로 판례를 위주로 하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